퇴근 시간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주차장은 오래된 형광등 불빛 아래 음침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차장 입구에는 이미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잠시만 기다려도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운전자들은 본능처럼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못했다. 38살 엄마 지연은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를 픽업한 뒤 겨우 울음을 달래며 운전해 아파트로 들어왔다. 일주일 중 가장 피곤한 금요일이었다. 차가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순간 뒷좌석에서 갑자기 들리는 칭얼거림. 엄마, 목말라. 카시트 끈 너무 꽉 조여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잠깐만, 곧 도착해. 조금만 참자. 하지만 아이의 보챔은 점점 커졌다. 한 손으로 등을 토닥이며 다른 손은 핸들을 잡은 채 빈 주차 공간을 찾아 천천히 이동한다. 운 좋게 입구 가까운 자리가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운전석 문을 겨우 열고 빠져나온 지연은 트렁크에서 유모차를 꺼내려다 멈칫한다. 옆 차와의 간격은 손바닥 2개를 겨우 펼칠 정도. 조금만 더 억지로 내리면 문콕 사고가 불가피해 보였다. 아이 카시트는 도어 쪽이 아니라 중앙에 있었고 아이를 꺼내려면 문을 크게 열 수밖에 없다. 지연은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본다. 아, 오늘은 진짜 왜 이래. 아이의 칭얼거림은 울음으로 바뀌고 에어컨 꺼진 차량 내부는 점점 뜨거워졌다. 서둘러 카시트 벨트를 풀어주려는데 등 뒤에서 차 한 대가 서서히 다가온다. 전조등 불빛이 눈부시게 꽂힌다. 지연은 손짓으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 차의 운전자는 잠시 멈추더니 짧지만 명확한 경적을 울렸다. 빵! 순간 아이는 놀라 더 크게 울기 시작했고 지연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지금 이 상황이 보이지 않나? 차 뒤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화난 것도 울고 싶은 것도 아닌 그저 지친 사람의 얼굴이었다. 아파트 주차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퇴근과 육아, 시간과 감정, 서로의 사정이 충돌하는 교차로다. 그리고 전쟁은 대부분 여기서 시작된다. 지연은 결국 아이를 안은 채 다시 유모차를 꺼낼 방법을 계산한다. 오늘 밤 이 주차장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연은 아이를 안은 채 한 발을 겨우 디디며 문틈을 빠져나왔다. 유모차를 꺼낼까? 아이를 먼저 달래야 할까? 머릿속은 이미 복잡했다. 하지만 뒷차의 헤드라이트는 계속 그녀의 등을 비추고 있었다. 그 차는 엔진 소리를 높이며 조금 더 전진했고 마치 왜 아직 안 가냐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연은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올렸다. 죄송해요. 아이 좀 꺼낼게요. 말은 최대한 부드럽게 했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팔은 이미 저릿하게 굳어 있었다. 뒷차에서 창문이 천천히 내려간다. 운전석의 남자는 짧고 건조하게 말한다. 뒤에 차 막히니까 좀 빨리 하시죠?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아이의 울음은 점점 비명을 닮아갔다.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애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번 경적? 빵. 이번엔 더 길었다. 주차장 벽에 울림이 번지며 멀리 있던 몇몇 운전자들도 뒤를 돌아본다. 지연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건 내가 민폐인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아이를 태우고 내리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간이었다. 단지 지금 그녀는 그 시간을 허락받지 못하는 것뿐이었다. 뒷차 뒤로 또 다른 차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줄은 점점 길어졌고 한 남자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폈다. 여기 막혀 있어요? 누군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지연에게 꽂혔다. 그냥 돌아가는 시선도 지켜보는 시선도 모두 부담스러웠다.
지연은 아이를 뒷좌석으로 다시 눕히고 트렁크를 열어 유모차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좁은 주차폭 때문에 유모차 바퀴가 차와 차 사이에 끼었다. 작은 금속 소리, 문콕이라도 났다면 오늘 하루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다. 뒷차 운전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니, 여긴 차 세울 때도 많잖아요. 굳이 여기서 하셔야 돼요? 말의 내용보다 어조가 더 아프게 박혔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어디서 하죠? 애가 있는데 하지만 목소리는 떨려서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서로 사정은 다르지만 주차장에서는 누구의 시간도 이해받기 어렵다. 서둘러야 하는 사람과 멈춰야 하는 사람이 만나는 순간 갈등은 예고 없이 만들어진다. 아이의 울음이 잠시 잦아들 때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은 버텨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지연은 결국 결심했다. 일단 아이부터 유모차에 태우자.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트렁크를 열자마자 양옆 차량이 벽처럼 느껴졌다. 유모차를 꺼낼 공간이 없었다. 바퀴 하나 꺼내면 차문이 긁힐 것 같았고 트렁크 문을 닫기엔 아직 아이 짐을 꺼내지도 못했다. 아이의 울음은 다시 커졌다. 작은 주차장의 콘크리트 벽이 울림판이 되어 마치 확성기를 튼 듯 온 공간에 퍼졌다. 지연은 무릎으로 유모차를 지탱하며 차체와 부딪히지 않도록 천천히 꺼내려 애썼다. 손등이 차 범퍼에 스치며 따끔하게 긁혔다. 제발 오늘만은 조용히 지나가자. 그때 옆 차의 운전석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불편한 표정으로 내려다본다. 조금만 조심해서 해주세요. 문콕 나면 곤란하거든요. 정당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은 피로한 몸에 염분처럼 스며들었다. 지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애가 있어서요. 최대한 조심할게요. 남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떠났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뒷차는 여전히 대기 중이었다. 이제는 경적 대신 비상등을 켠 체제 쪽에 신호를 보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 말이 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주차장은 원래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곳이었다. 지연은 유모차를 간신히 꺼낸 뒷차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어 아이를 앉힌다. 벨트를 채우는 동안에도 계속 뒤를 의식해야 했다. 손이 떨리고 호흡도 빨라졌다. 육아는 체력 싸움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체력보다 시선이 더 무서웠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아이가 다시 말했다. 엄마, 집 언제 가? 그 한마디에 지연의 마음이 무너졌다. 집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주차장 기둥 너머에는 키즈 우선 주차구역 표지판이 보였다. 넓은 공간, 여유로운 간격. 그 아래엔 카시트도 유모차도 보이지 않는 차량이 당당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지연은 헛웃음을 지었다. 아이 있는 집은 왜 저기 못 서지? 주차장엔 규칙이 있지만 배려가 없으면 누구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되지 않는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집 문을 열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지연은 유모차 손잡이를 꽉 잡았다. 그리고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발을 내딛었다. 유모차를 밀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던 지연은 주차장 기둥 및 밝은 조명을 다시 바라보았다. KIDS PRIORITY GON이 영유아 동반 차량 우선세로 설치한 듯 깔끔한 표지판과 넓은 칸. 트렁크 문을 활짝 열어도 유모차를 내려도 부딪히지 않을 만큼의 공간. 마치 육아 가정을 위한 안전지대처럼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는 아이 카시트도 없고 유모차도 없는 말끔한 세단 한 대가 떡하니 서 있었다. 앞유리에 대형 골프백 영업 스티커만 붙어 있을 뿐.
지연은 헛웃음을 삼켰다. 대체 누가 우선인 거지?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남자 둘이 걸어 나왔다. 캐주얼 차림, 손엔 커피. 그들은 그 세단 쪽으로 향하더니 가볍게 리모컨을 눌렀다. 삑. 지연은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다. 저기 혹시 아이 있는 집이세요? 남자 한 명이 의아하다는 듯 쳐다본다. 아니요. 근데 왜요? 지연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다. 여긴 키즈 우선 구역이라 유모차 내리기 어려운 집들이 먼저 이용하라고 만든 자리예요. 그러자 그는 피식 웃으며 말한다. 아이들 없으면 못 써요? 잠깐이면 되잖아요. 금방 나갈 건데. 말투는 가벼웠지만 지연의 가슴에는 돌처럼 내려앉았다. 저도 잠깐이면 돼요. 근데 아까 뒤에서 경적 울리고 유모차 꺼낼 공간도 없었거든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눌렀다.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고객님 운이 안 좋으신 거죠. 자리가 있었으면 거기 되셨을 거잖아요. 논리처럼 보였지만 배려는 없었다. 주차장 뒤편에서 뒷차 운전자가 또 비상등을 켰다. 지연은 깊게 숨을 삼켰다. 이건 그냥 부탁이에요. 아이 태우는데 진짜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자 남자는 짧게 대꾸했다. 관리사무소에 항의하세요. 우린 규정 어긴 것도 없는데 뭘. 그 말에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법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남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차에 올랐다. 시동 소리가 깊은 울림을 남기며 멀어졌다. 아이를 재우듯 유모차를 천천히 밀며 걸어가면서 지연의 눈가에 피로가 스며들었다. 이건 개인 싸움이 아니라 구조 문제네. 주차장 전체가 그녀를 향해 무심하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내가 알아서 버텨. 공간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 공간의 의미는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다. 우선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도 우선이 아닌 순간 갈등은 제도를 뚫고 흘러넘친다. 지연은 결국 관리사무소 쪽으로 발을 돌렸다. 오늘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날이었다. 지연은 유모차를 밀어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형광등 아래 긴 복도, 민원 안내문, 주민 공지판. 주차장에서 들던 답답함이 이곳까지 따라온 느낌이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 맞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연은 단숨에 말하려다 멈칫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정리하듯 천천히 말했다. 아이가 있어서 주차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뒤에서 경적을 계속 울리고 키즈 우선 자리에 아이 없는 차량이 서 있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직원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있었어요. 육아 가정이 늘었는데 제도 안내가 부족했죠.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키즈 우선 구역은 권고일 뿐 법적 제재는 없어요. 그래서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내쉰다. 그럼 이렇게 계속 손해보는 건 저희인가요? 말은 차분했지만 오랜 피로가 묻어 있었다. 직원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아마 오늘 경적 울린 분도 아이 있을 수 있어요. 다들 급한 사정이 있겠죠. 문제는 서로 몰라서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예상 밖이었다. 지연은 잠시 멈춰 생각했다. 나만 피해자인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서러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직원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다음 주부터 주차장 안내 캠페인 예정이에요. 유모차 내릴 공간 확보, 경적 자제, 키즈 우선, 구역 이용 기준 등 세부 조항 정리 중입니다. 종이 위에는 깔끔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30초의 배려가 아이의 하루를 지킵니다. 지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정말 이런 게 필요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때 관리사무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아까 뒤에서 경적을 울리던 남자였다. 그도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을 발견한다. 아, 혹시 아까 그 말끝이 흐렸다. 직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기회네요. 서로 이야기해 보실래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도 아이 픽업 가는 길이었어요. 급해서 너무 예민했네요. 지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몰랐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방금 전 주차장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갈등의 대부분은 악의가 아니라 정보 부족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감정이 채운다. 관리사무소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작은 대화가 새로운 해결의 길을 열고 있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관리사무소 대기 의자에 앉았다. 아까 뒷차 운전자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보이던 불만과 조급함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조금은 미안하고 조금은 부끄러운 기색이 남아 있었다. 그는 먼저 말을 꺼냈다. 저도 애가 둘 있어요. 오늘 학원 픽업 시간에 늦을까 봐 괜히 경적을 울렸네요.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이 예상보다 가깝게 느껴졌다. 아, 그러셨군요. 몰랐어요. 저도 급할 때 많아서 이해해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두 사람 사이에 종이컵 2개를 내려놓았다. 사실 대부분 분들이 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주차장은 서로의 사정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대신 비키세요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제가 느낀 거니 공간에서 육아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하며 스스로도 놀랐다. 그동안 혼자 싸우고 있다고 느껴왔기 때문이다. 직원은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다. 이게 다음 주에 붙일 예정인 안내 팻말 디자인이에요. 밝은 주황색 바탕, 큰 글씨. 아이 태우는 중일 수 있습니다. 30초만 기다려주세요. 문구 아래 작은 유모차 아이콘이 놓여 있었다. 지연은 그걸 한참 바라봤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아까 그 주차장에서 들었던 경적 소리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정말 필요한 말이에요. 뒷차 운전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 같아도 이거 보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직원은 미소를 지었다. 이번 주말에 키즈우선 구역 라인도 다시 긋고 유모차 내리는 공간 확보도 고민 중이에요. 입주민 의견 받아서 더 개선해 보려고요. 지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풀리는 걸 느꼈다. 오늘의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대신 함께 바꿔갈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자리 잡았다. 다음부턴 저도 먼저 양보해 볼게요. 지연이 말하자 뒷차 운전자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저도요. 서로 봐주면 좋죠. 갈등을 해결하는 건 제도나 공간만이 아니다.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잠시 멈춰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관리사무소를 나서는 지연의 발걸음은 주차장보다 훨씬 넓은 세상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주말 아침 지연은 장보기 위해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며칠 전과 같은 공간이지만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근처 벽면에는 새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아이 태우는 중일 수 있습니다. 30초만 기다려주세요. 밝은 주황색 배경이 멀리서도 또렷하게 보였다. 키즈우선 주차구역도 새로 라인이 칠해져 있었다. 기존보다 한 뼘 넓어졌고 바닥엔 유모차 아이콘이 그려져 있었다. 이제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지연은 작은 감탄을 내뱉었다. 이 정도면 아이 내리기 훨씬 편하겠다. 그때 SUV 한 대가 천천히 진입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아이 태우시는 중이면 먼저 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들릴 리 없던 말이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금방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멀리서는 한 아빠가 유모차를 꺼내려다 차체에 부딪힐까 망설이고 있었다. 지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다가갔다. 제가 잠깐 잡아드릴게요. 아빠는 놀란 듯 하다가 미안한 듯 웃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제일 스트레스였어요. 둘은 한순간이었지만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잠시 후 비상등을 켠 차량이 천천히 지나가며 손짓을 보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지연의 어깨에 힘이 스르르 풀렸다. 경적 대신 기다림을 보내주는 주차장이 된 것이다. 주차장 기둥 아래엔 새로운 문구가 보였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잘합니다. 지연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육아를 향한 위로이자 이웃을 향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공간이 변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변하기 위해선 단 한 번의 이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이해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멈춰 서 있던 아이 엄마, 바빠 보이던 아빠 모두 오늘만큼은 조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주차장은 여전히 좁았지만 마음의 간격은 확실히 넓어져 있었다. 저녁 무렵 지연은 아이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다. 며칠 전 뒷차에서 경적을 울리던 남자, 그리고 유모차 꺼내다 도움을 요청했던 아빠. 둘 다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연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덕분에요. 요즘은 주차장이 좀 숨쉬는 것 같아요. 지하 2층에 도착하자 아이가 먼저 뛰어나갔다. 예전 같았으면 조심해. 부터 외쳤겠지만 오늘 지연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기만 했다. 유모차 내리기 좋게 확보된 여백 경적 대신 비상등으로 보내는 배려, 멀리서 들리는 먼저 태우세요라는 말. 작은 변화들이 주차장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지연이 차 문을 연 순간 옆 차량 운전자가 다가왔다. 문 넓게 여셔도 돼요. 잡아드릴게요. 짧은 제안이었지만 지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는 도움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이는 카시트에 앉으며 속삭였다. 엄마, 오늘은 소리 안 났어. 주차장 착해졌어? 그 말에 지연은 조용히 웃었다. 어른들의 변화가 아이에게 가장 먼저 닿은 셈이었다. 차를 출발시키며 지연은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뒤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자 여유롭게 비상등을 켜며 먼저 지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상대 운전자도 비상등 2번으로 답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충분히 들리는 대화였다. 아파트 주차장은 좁다. 하지만 마음은 넓어질 수 있다. 육아는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서로 손 내밀 때 비로소 가벼워진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지연은 문득 생각했다. 오늘 겪은 건 작은 변화였지만 누군가의 하루는 이미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내일도 또 다른 누군가가 조금 더 쉬운 귀가를 맞이할 수 있기를. 문이 열리고 복도 불빛이 따뜻하게 켜졌다. 이곳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함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였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